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일 수 있는 보수는 모두 모이자고 타 보수 세력을 향해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작년부터 유승민, 안철수 등을 향해서 보수통합을 이야기해왔지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신당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황 대표는 이현주, 이정현 등 가능한 모든 분들과 접촉해서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범보수권은 사분오열돼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정계복귀를 선언해서 보수 성향의 독자분들은 어느 쪽을 주목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시겠죠. 범보수 세력에 어떤 정당과 세력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이 있죠. 자유한국당은 108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거대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제 보수가 민심을 잃은 책임을 아직 공식적으로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을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지금 같은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보수 통합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황교안 대표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보수 통합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의 깃발 아래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서 당명 교체, 해처 모여 등등 이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황 대표는 최근 정치권 인사들에게 보수통합위원회를 한국당 내에 만들지 않고 당 밖의 조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이 있죠. 지난 1월 5일에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바른정당계, 곧 유승민계인 현역 의원 8명이 중심이 된 당입니다. 바른미래당에는 아직 20명의 현역 의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은 원내 제4당의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은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 시즌2로 보이는 이 새로운 보수당이 민심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곧 자유한국당과 연대 또는 통합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 함께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탄핵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 이런 보수 재건 3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공화당이 있죠. 우리공화당은 과거 새누리당의 골수 친박계였던 조원진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지지하는 세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승민계와는 함께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황교안 대표는 이들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보수당과 우리공화당을 함께 끌어안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힘들 것 같습니다. 또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이 있죠. 가칭 전진 4.0입니다. 이 당도 보수통합의 대상으로 불립니다.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에 보수 여전사로서의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한국당에 입당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신당 창당이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강조하는 이 의원의 평소 의지를 볼 때 한국당이나 이제 보수 세력과 연합할 여지는 큰 편입니다. 또 이정현 신당이 있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준비 중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순천을 떠나서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한국당과 연대해서 이제 출마를 어떻게 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의원은 황교안 대표하고도 그렇고 통합 관련 대화는 언제든지 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연말에 보수층 저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국민통합연대가 있죠. 국민통합연대는 보수 세력 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창립준비위원장은 이재호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문열, 정광훈, 송복, 박관용, 노재봉 등 유명한 보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서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 친이계와 비박계가 중심이 된 이 국민통합연대가 보수를 이제 아우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도지만 이제 보수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이 있죠.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현재로선 중도로 불리지만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호남계가 접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뭐 합류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은 안철수 전 의원의 보수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통합을 할 수도 있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보수 통합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설 연휴 전에 이제 귀국하겠지만 귀국하면 어느 당에도 가지 않고 당분간 독자 세력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자유당이 있죠. 이 당도 하나의 보수 세력의 한 지파로 간주가 되는데 정광훈 목사는 이제 폭력 시위 혐의로 고발을 당했죠. 근데 최근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욱 날개를 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많은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4월 총선은 또다시 진보 세력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이제 반문재인 연대의 필요성도 계속 나오지만 아직 그런 확실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키맨, 열쇠를 쥔 사람은 황교안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통합은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야권 1위의 대선 주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이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보수가 이렇게까지 분열된 일이 없었습니다. 100일 동안 보수는 하나로 뭉쳐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